다음 단어는 이제 문단 관련 특성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워드 같은 거 작성하다 보면은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죠. 뭐 그런 거랑 이제 그 매칭되는 속성들이에요. 자, 속성 이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문단 관련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요소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얼라인입니다. 텍스트의 가로축 정렬이에요. 레프트, 센터, 라이트입니다. 문단이 이렇게 있을 때 라이트라고 하면 문단이 이렇게 오른쪽에 가는 거죠. 텍스트 인덴트입니다. 첫 번째 줄에 대한 들여쓰기입니다. 자, 문단이 있을 때 이제 텍스트 인덴트를 만약에 10픽셀을 줬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줄이 10픽셀 정도 들여쓰기가 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일반적인 웹사이트 만들 때는 그 첫 번째 줄을 들여쓰기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의도한 거랑은 좀 다르게 사용이 돼요. 자, 얘도 이제 들여쓰기니까 픽셀 단위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CSS에서 숫자를 명시할 때는 항상 뒤에 단위를 같이 적어줘야 돼요. 뭐 픽셀이라든지 EM이라든지 뭐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픽셀이 제일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명시할 때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기를 명시하기 위한 거랑 위치를 명시하기 위한 게 있어요. 크기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글자 크기죠. 자, 들여쓰기는요, 첫 번째 글자가 시작되는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값이에요. 크기가 아닙니다. 무슨 차이냐면은 크기는 오직 플러스 값밖에 없습니다. 글자 크기 마이너스 5픽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위치는 마이너스 값이 가능합니다. 들여쓰기한테 플러스 값을 줬을 때 첫 번째 줄이 한 요만큼 들여쓰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내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글자가 밖으로 나가요. 문단 밖으로. 그래서 위치 관련된 값은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중요한 특성이에요. 잘 기억하시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말 그대로 꾸며주는 기능인데요. 밑줄, 윗줄, 취소선, 그 다음에 CSS 스펙상으로는 글자 깜빡임 효과도 있는데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깜빡임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 논, 언더라인, 오버라인, 라인스로 얘네들을 한꺼번에 여러 개 쓰실 때는 띄어쓰기로 구별해서 나열하시면 되고요. 버티칼 얼라인,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한 세로축 위치. 이거는 일단 실제 예제 보시면서 설명드리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일단 기준이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잘 안 쓰는 속성 두 개입니다. 레더 스페이싱, 글자 간의 간격, 자간입니다. 레더 스페이싱을 만약에 플러스 10픽셀 뭐 이렇게 부여했다면 플러스 기호를 따로 명시하진 않아요. 그러면 글자 사이사이의 간격이 넓어져요. 마이너스 5픽셀이라고 하면은 글자 사이사이 간격이 좁아져요. 워드 스페이싱, 단어 간의 간격이에요. 즉 띄어쓰기의 크기를 설정해요. 이거를 한 100픽셀 정도 줬다라고 하면은 스페이스바 한번 누를 때 이만큼 떨어져요. 화이트 스페이스, 줄바꿈 속성을 제어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으면 문단이 이렇게 쭉 진행을 한단 말이죠. 끝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줄로 내려가겠죠. 이게 노멀이에요. 근데 노랩이라고 설정을 하면은 줄바꿈을 죽어도 안 해요. 그냥 화면을 뚫고 나가요. 글자가. 그 결과 웹브라우저는 그만큼 스크롤바를 표시해요.
자, 근데 가로 스크롤이 그렇게 편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줄바꿈 속성을 제어한다라기보다는 좀 다른 속성들하고 결합해서 다른 효과를 만들 때 써요. 자, 일단은 뭐 워드 랩인데요. 화이트 스페이스가 노멀인 경우 줄바꿈을 한다 그랬죠. 그때 기본 값은요. 단어 단위로 줄바꿈을 해요. 띄어쓰기 단위로.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1도 없으면 줄바꿈 안 해요. 왜 인터넷에 글 같은 거 쓸 때 온라인 웹사이트 주소 복사해서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딱 걔만 줄바꿈이 좀 이상하게 돼요. 왜냐면 인터넷 주소에는 띄어쓰기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브레이크 워드 이 상태랑 기본값이랑 똑같은 건데 만약에 여기를 브레이크 올이라고 걸어주면은 띄어쓰기가 있건 없건 그냥 무조건 글자 단위로 끝에서 바꿔버려요, 줄을. 별로 안 이쁩니다. 가독성도 좀 떨어지고요. 자, 아까 제가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이라는 속성을 줄바꿈을 안 하게 할 용도로는 잘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을 하면은 일단 문단이 이렇게 있을 때 글자가 쭉 뚫고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몇 가지 속성을 곁들입니다. 오버플로우라는 속성은 다른 단원에서 소개될 내용인데요. 오버플로우는요.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는 애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결정해요. 히든. 자,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는 애들을 숨겨버려라. 그러니까 삐져나가는 애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글자가 가끔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잘려요. 여기에다가 텍스트 오버플로우. 글자가 오버플로우 될 때 일립시스라고 하면요. 삐져나간 만큼 점점점을 찍어줘요. 근데 얘가 발동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크롬 계열 브라우저 한정으로 CSS 속성에 앞에 빼기 웹킷이라고 붙는 애들은 크롬 브라우저 전용 속성들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크로미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애플에서 웹킷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엔진을 만들어서 이걸 구글에서 가공해서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이제 브라우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이걸 활용해서 크롬이 나오고 네이버 웨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얘네들은 전부 같은 브라우저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웹킷이라는 게 붙는 애들은 요 계열 브라우저들만 지원하는 속성입니다. 근데 요거 세 개 보면은 요즘 뭐 거의 다 지원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자,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의 확장이에요. 디스플레이 웹킷 박스라고 주시고요. 라인 클램프에 원하는 숫자 값을 주시고 박스 오리엔트 버티컬 요거 그냥 세트예요. 여기에 라인 수만 조절하시면 문단이 쭉 가다가 2라고 지정하면 두 번째 줄 말줄임. 3이라고 가면 세 번째 줄에서 말줄임. 몇 번째 줄에서 말줄임을 할까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걸 1이라고 놓으면은 첫 번째 줄에서 말줄임을 해줘요. 얘는 발동 조건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세트로 지정하면은 그 문단 안에서 항상 작동해요. 요거 진짜 쏠쏠하게 쓸 일이 많아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텍스트 줄바꿈 속성에 관련된 예제가 2번 파일인데, 요 내용을 제가 이제 저번 수업 때 새로 줄바꿈의 라인까지 조절하는 거는 이제 저번 수업 때 추가한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아까 배포해드렸던 요 이미지의
해당 코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파일만 따로 지금 실습용 이미지를 새로 떴으니까요. 지금 톡방에 올려드린 이미지 파일을 요 2번 파일로 덮어 씌우시면 됩니다. 자, CSS 하나씩 지워가면서 이제 또 코드 볼게요. 아까 예제들은 계속 이제 클래스만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ID도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여기 네 번째 div 태그에 그림을 하나 같이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한 요만한 이미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줄바꿈이 좀 돼 있죠. 자, 모든 태그의 글자 크기를 2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조금 키웠고요. 자, 첫 번째 박스입니다. id 값이니까 샵으로 접근하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이에요. 계속 가운데로 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텍스트 인덴트입니다. 자, 일단은 플러스 30. 그러면은 30픽셀만큼 첫 번째 줄이 들여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값을 주면 내어쓰기가 되는 거죠. 자, 제가 그냥 아무 뉴스 기사나 들어가서 뉴스 본문을 좀 긁어볼게요. 요거까지는 실습 안 하셔도 돼요. 자, 문장이 좀 길겠죠?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줄만 들여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점점 나가죠. 자, 마이너스 130을 주면요. 글자가 더 많이 나가겠죠. 마이너스 10,000픽셀을 주면요. 아직까지 컴퓨터가 해상도 많이 넘어가는 애는 없거든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해상도 컸던 게 5,000 정도 되는 컴퓨터였어요. 10,000픽셀짜리는 아마 없어요. 그러면은 이 글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바깥에 안드로메다로 던지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 자리에 문장을 대체하려면은 그 자리에다가 얘를 대체할 만한 그림 같은 거를 따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쟤를 대체하려면은 뭐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 같은 걸 이렇게 따로 넣어주면 이제 그 자리에 나오잖아요. 글자는 여전히 있죠.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위한 부분은 저렇게 그림으로 떼어놓고 지금 글자를 밖으로 던지면은 스크린 리더는 그래도 그 글자를 읽어내요. 그래서 들여쓰기 속성이 의외로 그 시각장애인용 사이트 만들 때 많이 써요. 실제로 평소에 쓰는 웹사이트 들여쓰기 되어 있는 거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 때문에 되게 생뚱맞게 쓰이는 속성들이 되게 많아요. 자, 코드는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이라고 하면 밑줄이 갑니다. 여러 가지 속성을 띄어쓰기로 구별하시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다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얼라인인데요.
아까 복사한 뉴스 기사 본문을 여기 그림 옆에다가 놔볼게요. 글자의 특성은, 이미지의 특성은요, 기본적으로 이미지 크기가 크건 작건 무조건 한 글자처럼 취급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림하고 옆에 있는 요 글자하고 똑같이 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한 줄에 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정렬 기준은 아까 왜 영어 노트 말씀드렸죠. 영어 노트에 보면 가운데 이제 기준선 잡는 좀 빨간 선 가 있잖아요. 그걸 영문권에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베이스라인에 맞춰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아랫면에 맞춘 것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왜냐면 한글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 밑으로 나가는 글자가 없으니까요. 버티칼 얼라인이라는 속성은 이 텍스트의 세로축 위치를 뜻하는데, 그때 아까 제가 설명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요거 강조해 드렸었죠. 그러니까 얘를 세로축에다가 위에다 놓을지 가운데 놓을지 밑에다 놓을지를 정하긴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버티칼 얼라인은 얘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기준한테 줘야 돼요. 요 이미지를 기준으로 글자가 위에 맞춰질지 가운데 맞춰질지 아래 맞춰질지예요. 자, 그래서 샵 텍스트4 안에 있는 img 태그한테 줬습니다. 기억하세요. 버티칼 얼라인은 문단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그림한테 줘요. 왜냐면 그림 옆에 글자를 놓기 때문에. 자, 버티칼 얼라인 탑이라고 하면 그림 윗면에 글자 윗선이 맞춰지고요. 미들이라고 하면은 가운데 맞춰지고요. 보통 아랫면에 맞춰지고요. 위치를 결정할 때 가로축에 관련된 값이면은 레프트, 센터, 라이트예요. 아까 텍스트 라인 있었죠? 그 다음에 세로로 관련된 값이면 탑, 미들, 보통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째요. 하나씩 볼까요? 자, 여기 지금 텍스트 5 기본인데요. 레더 스페이싱 마이너스 2픽셀. 그러면 글자 간의 간격이 조금 좁아진 거 보이세요? 아예 좀 크게 보이게 레더 스페이싱 10. 글자 사이사이 넓이가 이렇게 넓어져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좁아지다 못해서 겹치겠죠. 그러니까 이 간격 관련된 요 속성, 글자 간격 관련된 속성은요, 디자인적인 어떤 그 노하우가 없으시면 잘못 건드리면 되게 촌스러워 보여요. 그땐 차라리 안 쓰시는 게 나아요. 실제로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영문 폰트 같은 경우엔 레더 스페이싱을 이제 마이너스 값을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조금 더 밀도를 높였고요. 워드 스페이싱, 띄어쓰기 간격입니다. 띄어쓰기가 좀 넓어지죠? 만약에 워드 스페이싱을 0으로 주면 여기가 띄어쓰기가 거의 안 생기는 거죠. 여기도 마이너스 2. 좀 더 줄까요? 4. 이렇게 하면 아예 띄어쓰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50. 스페이스 바나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전에 이력서 작업할 때 띄어쓰기를 이만큼 쓰고 싶으면
and NBSP 세미콜론 이런 걸 썼었거든요. 근데 이 특수 기호를 요즘은 아까도 제가 답변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 카피라이트 기호 말고는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CSS로 충분히 다 대체가 가능해요. 자, 밑에 보시면은 지금 줄바꿈이 돼 있죠? 네, 화이트 스페이스 노래 부르주면 줄바꿈 죽어도 안 합니다. 뚫고 나갑니다. 이게 뚫고 나갔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게 화면이 브라우저가 처음 열릴 때 요 가로선은 허용된 화면 넓이만큼만 설정이 돼요. 밑에 글자는 허용된 화면 넓이를 뚫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선은 더 이상 길어지질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특성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2번 예제에서 화이트 스페이스에 대한 특성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볼게요. 자, P 태그를 하나, 둘, 셋, 네 개 놓고요. 글자는 그냥 A를 되게 험악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냥 무작위로 띄어쓰기를 좀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 P 태그의 영역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사용해 봤었는데 핑크색으로 굵기 1픽셀짜리 직선을 그리는 테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아직 진도 안 나간 내용들 이렇게 끌어다 쓰는 거 사실 되게 싫어하거든요. 컴퓨터 책들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뒤에서 설명하는 건데 앞에서 그냥 생뚱맞게 끌어다 쓰는 게 되게 많은데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이 보도 속성은 저번 주에도 한번 썼고 오늘도 지금 한번 사용을 했어요. 그 보더 속성 관련된 건요. 여기 10단원 박스 모델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P 태그의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쳐놨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제가 임의로 이렇게 줄바꿈이라든지 띄어쓰기를 이렇게 넣으면은 그 단위로 이렇게 줄바꿈이 돼요. 근데 띄어쓰기고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얘가 아무리 문장이 길어져도 줄바꿈할 공간을 못 찾아요. 그래서 삐져나가요. 이게 기본이에요. 띄어쓰기가 없으면 줄바꿈이 안 돼요. 자, P 태그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 네 개 중에 n스차일드 1, 첫 번째 거. 워드랩 노멀,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노멀은 사실 주나 마나예요. 지금 상태에서 변할 게 없어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워드랩 노멀을 줘도 줄바꿈 안 해요. 차라리 노랩이라고 주면 전체 줄바꿈을 안 할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워드랩 브레이크 워드. 자, 노멀이라고 하는 거는 띄어쓰기 기준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화이트 스페이스 노멀, 이게 기본값이고 노랩이라고 주면은 줄바꿈 절대 안 하죠. 그래서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이라고 주면은 첫 번째 P 태그는 줄바꿈을 안 하고 한 줄로 계속 나갈 거예요. 자, 두 번째 P 태그. 워드랩을 브레이크 워드라고 줍니다. 그러면 이 브레이크 워드는 띄어쓰기가 있건 없건 무조건 문단 끝에서 줄을 바꿔버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 태그요.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이라고 주면은 이건 아까도 보여드렸죠?
줄바꿈을 안 해요. 옆으로 계속 나가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주면은 삐져나간 공간을 잘라버려요. 이렇게요. 아까 여기 옆에 삐져나가고 있었는데 삐져나가는 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글자가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가 속성 하나만 더 세트로 넣어줍니다.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라고 하면은 말줄임 효과가 들어가요. 이게 문장 길이가 어떻게 되건 간에 알아서 지능적으로 말을 줄여요. 자, 요거는 딱 한 줄밖에 못하니까 차라리 이거보다 확장성이 좀 더 좋게 오버플로우 히든,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 요거까지는 똑같고요. 디스플레이 웹킷 박스 그리고 웹킷 라인 클램프 2, 웹킷 박스 오리엔트 버티칼 요거를 그냥 세트로 공식처럼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은 두 줄 말줄임. 3이라고 하면은 세 줄까지 처리하고 말줄임. 1이라고 하면은 한 줄 말줄임. 이렇게 해서 줄바꿈을 위한 라인 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요 컨텐츠라고 하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타이틀에 대한 약간의 그 설명글이 요건데 이거를 보통 목록 같은 데서 이렇게 보여주려면 제목 길이가 너무 길면은 이거를 고지고대로 다 보여주면 지금 이 박스 크기가 밑으로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갤러리 같은 게 사이즈가 딱딱딱 안 떨어지고 테트리스처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안에 이렇게 정해 놓으려고 최대 표시 가능한 라인 수를 잡아주는 거죠. 정해놓은 디자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 사이트도 이제 이 사이트가 이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실제로 제가 업무에 안 쓰는 기술은 아예 수업에서 언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 다 하면은 제만큼은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두 개 실습하시고 또 5시에 뵙도록 할게요.